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아가라로 인터랙티브한 파티클 효과 제작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김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인터랙티브 파티클에 대해서 소개하고 언리얼 엔진에서 인터랙티브 파티클 구현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이아가라로 만든 인터랙티브 파티클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후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랙티브 파티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파티클이란 플레이어와 환경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동적으로 변화하는 파티클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출을 넘어서요, 사용자의 행동이나 환경 변화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통해서 더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빛에 반응하는 벌레들, 캐릭터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지폐, 그리고 캐릭터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이 인터랙티브 파티클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리얼 엔진에서 인터랙티브 파티클 구현에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파티클 구현에 필요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 그리드 2D, 렌더 타깃 텍스처입니다. 먼저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은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과 비슷하게 블루프린트에서 설정한 값들을 나이아가라의 변수로 넘겨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액터의 위치, 속도 등 인터랙티브 파티클에 필요한 변수들을 넘겨줍니다. 블루프린트에서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값을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서 블루프린트에서 받아올 벡터 값을 세팅하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프린트에서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월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벡터 값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긴 변수를 나이아가라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 타깃 텍스처인데요. 렌더 타깃 텍스처는 어떠한 값을 실시간으로 텍스처에 기록해서 넘겨줄 수 있는 기능성 텍스처입니다.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과 비슷하게 캐릭터의 위치, 속도 등 인터랙티브한 파티클 효과에 필요한 값들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캐릭터의 위치를 렌더 타겟에 저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드 2D인데요. 그리드 2D는 2D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 맵입니다.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드 2D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나 캐릭터가 움직인 궤적같이 어떠한 값을 누적시키고 감쇄시키는 효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드 2D에서 연산한 결과를 렌더 타깃 텍스처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오른쪽 불 이펙트는 서브 UV 방식이 아닌 한 장의 이미지를 그리드 2D를 통해서 왜곡시키고 그 결과값을 누적, 감쇄시켜서 만든 불 이펙트입니다. 엄청 간단하게 구현한 건데 이런 효과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드 2D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터 스폰에서 그리드 2D의 셀 크기와 렌더 타겟의 해상도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 초기화입니다. 내가 만약 캐릭터 주변을 마스킹 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마스크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둡니다. 두 번째는 변수에 원하는 정보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연산을 통해서 마스킹 값을 구하고 그걸 변수에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변수에 넣은 파티클 주변에 마스킹 값을 렌더 타겟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출력된 렌더 타겟 텍스처를 가지고 머티리얼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인데요. 주로 나이아가라는 파티클 스테이지에서 파티클을 제어합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는 그 후에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파티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리드 2D, 그리드 3D 연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기존의 이미터 업데이트, 파티클 업데이트와는 다르게 별개로 유저가 원하는 맞춤형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아가라로 만든 인터랙티브 파티클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빛을 피하는 벌레들인데요.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을 통해서 빛의 정보를 나이아가라로 전달하고 그 변수들을 토대로 파티클과 빛의 상호작용을 구현했습니다. 원래 이 예제는 콘텐츠 예제의 어드밴스드 나이아가라 파티클스 레벨에 있는 디스턴스 필드 트래버설 예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해당 나이아가라 시스템에 워낙 모듈이 많아서 일부만 추려서 가져왔는데 그런데도 조금 많았습니다. 벌레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설정, 버텍스 애니메이션 때문에 다이나믹 파라미터에 넣어줘야 하는 변수들 등등 여러 가지 설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설정들을 없앤 새로운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빛을 피해가는 화살표들이고 빛 영역에 들어오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필수적인 모듈만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모듈들일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핵심 개념은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 실시간으로 라이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나이아가라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이아가라 시스템 모듈을 보면은 빨간색 네모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빨간 네모 안에 모듈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흔히 보셨던 모듈들일 겁니다. Avoid Cone, Call Noise Force, Update Mesh Orientation, Move to Nearest Distance Field Surface GPU는 나이아가라가 제공하는 순정 모듈이고 Projection Velocity to Distance Field, Avoid Box Edges는 커스텀 스크래치 모듈입니다. 그럼 Avoid Cone 모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콘 모양을 정의하고 파티클들이 그 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포스를 방출해서 결과적으로는 파티클들이 그 콘을 피해가게 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파라미터는 콘의 속성을 정의하는데 이 콘 속성으로 블루프린트에서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겨준 값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팟라이트의 속성을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언리얼 엔진의 스팟라이트 속성은 어보이드 콘의 콘 속성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업데이트 메시 오리엔테이션 모듈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메소드를 플라이트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면 파티클들을 벨로시티를 향해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뱅크 레이트는 메시가 턴할 때 메시를 회전시키는 속성인데요. 일단 우리는 파티클을 평면에 붙어 다니게 하고 싶으니까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뱅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Avoid Cone, Call Noise Force, Update Mesh Orientation만 활성화를 했는데요. 이제 화살표들이 Call Noise Force를 따라서 랜덤하게 움직이고 업데이트 메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정한 대로 벨로시티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보이드 콘의 모듈 영향으로 파티클들이 빛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션 벨로시티 투 디스턴스 필드 모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콜리전 쿼리로 얻은 디스턴스 필드의 노멀 벡터를 기준으로 벨로시티를 프로젝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턴스 필드의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서 노멀을 추출하고 프로젝트 벡터 온 플레인 노드로 벨로시티 벡터를 디스턴스 필드에 프로젝션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벨로시티 투 디스턴스 필드 모듈의 결과 값입니다. 화살표들이 향하는 방향이 월드의 면 방향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티클들이 월드에 붙어서 다니진 않고 있습니다. 네, Move to Nearest Distance Field Surface GPU 모듈인데요. 파티클들을 가장 가까운 디스턴트 필드의 표면으로 옮겨줍니다. 위에서 프로젝트 벡터 온 플레인이란 노드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노드인 프로젝트 포지션 온 플레인이란 노드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 모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Avoid Box Edges라는 커스텀 스크래치 모듈입니다. 해당 모듈은 파티클이 지정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파티클이 지정한 영역의 끝부분에 도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포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지정한 영역은 보통 쉐입 로케이션의 박스 크기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만 보시면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파티클 A와 B가 있다고 보시고, 파티클 A는 forward distance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향하는 포스를 받고, 파티클 B는 forward distance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의 파티클들만 계속해서 안쪽으로 향하는 포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보이드 박스 엣지스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파티클들이 지정한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박스 외곽에 위치한 파티클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보이드 콘은 노멀라이즈드 마스크드라는 파라미터를 만드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해당 파티클이 빛의 영역에 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모듈을 추가해서 색상을 러프 리니어 컬러스로 설정하고, 러프 팩터에 노멀라이즈드 마스크를 넣었습니다. 스타트 컬러의 검은색, 엔드 컬러의 빨간색을 설정하여 빛의 영역에 들어온 파티클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에디터에서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먼저 벌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벌레들이 빛을 받으면은 잘 도망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벽 쪽에 있는 벌레들도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로 오시면은 화살표들이 마찬가지로 빛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빛 영역 안에 있는 파티클들은 빨갛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나야가라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벌레 파티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파티클은 보시면은 모듈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레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타임 베이스 스테이트 머신, 그리고 애니메이트라는 속성,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를 쓰고 있는데 넘겨줄 다이나믹 파라미터 값들, 그리고 거기에 넘겨줄 값들을 또 모듈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사실적인 벌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지만 인터랙션에 필수적이지 않아서 새로운 예제를 만들었고, 그게 이 화살표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필수적인 모듈인 Avoid Cone, Colorize Force, Update Mesh Orientation, Projection Velocity 등등의 모듈이 있는데, 먼저 Avoid Con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void Cone 보시면은 콘의 속성을 정의하고 있고,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은 블루프린트에서 실시간으로 값을 받아오고 있으니까 블루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를 보시면은 3인칭 메쉬 가슴에 스팟라이트를 설치를 했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대로 스팟라이트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팟라이트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벤트 그래프에서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벡터 파라미터, 플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각각의 이름에 알맞는 값들이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어가고 있고,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서 변수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실시간으로 이런 빛의 정보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스팟라이트의 반경을 한번 넓게 해볼 텐데요. 네, 뷰포트로 와서 스팟라이트의 외부 원뿔 각도를 40으로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다시 레벨로 가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경이 늘어났고, 반응을 하는 파티클들도 빛의 반경에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벌레 파티클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벌레들이 빛을 도망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설정과 순정 모듈들만으로도 이렇게 파티클과 캐릭터가 반응하는 인터랙션 효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인데요. 지폐가 바닥에 가득 깔린 곳에서 결투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예제는 언리얼 엔진 5.6에 새로 추가된 3인칭 템플릿에 컴뱃 베리언츠를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캐릭터와 배경 오브젝트의 충돌 속도를 렌더 타깃에 저장한 후 나이아가라에서 사용합니다.
네, 이 효과를 만드는 데는 5개의 요소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벨로시티를 저장할 렌더 타깃 텍스처와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통해서 벨로시티를 렌더 타깃 텍스처에 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벨로시티를 받아서 지폐를 움직이게 할 나이아가라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는 그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담을 블루프린트 액터입니다. 네 번째는 3인칭 블루프린트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블루프린트로부터 변수값을 받을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벨로시티 to RT는 벨로시티를 렌더 타깃 텍스처에 저장하게 해주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은 이미터 스푼에서 렌더 타깃을 설정하고 find colliders 모듈에서 충돌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충돌체들에서 벨로시티를 구해서 렌더 타깃에 저장을 합니다. 네, set 렌더 타깃은 보통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벨로시티 값이 사실 정확할 필요는 없어서 256, 256으로 설정했습니다. find colliders 모듈에선 충돌체를 찾습니다. find actors라는 노드로 충돌체를 구하고 있는데요. find actors 노드가 오버랩 오리진으로부터 주변의 오버랩 익스텐트 범위만큼 액터를 찾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을 뜻하는 오리진에는 지폐가 휘날릴 곳의 중심점을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 플레인 포지션이라는 값에 넣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즉 여기선 플레인 포지션을 기준으로 주변 2000, 2100만큼의 지점 안에 있는 액터들을 찾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find actors에는 인풋으로 콜리전 쿼리를 받는데 나이아가라 유저 파라미터로 리지드 메시 콜리전 쿼리를 설정했습니다. 컴포넌트 태그가 콜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액터만 찾으라고 지정을 했고 3인칭 블루프린트 캐릭터가 그 움직임을 벨로시티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3인칭 블루프린트의 스켈레탈 메시의 컴포넌트 태그에도 콜라이더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드로우 벨로시티 투 렌더 타깃은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인데요. 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렌더 타깃에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앞서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렌더 타깃도 가능합니다. 반복 작업 소스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연산할지 정하는 속성입니다. 반복 작업 소스를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위에 이미터 스푼에서 등록했던 렌더 타깃을 등록합니다. 행동 실행은 계속해서 우리는 벨로시티 값을 저장해야 하니까 arrays로 설정했습니다. 드로우 벨로시티 투 렌더 타겟의 파라미터에선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프셋과 사이즈는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서 바로 받는 값입니다. 플레인 포지션은 ns 달러스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위치 값이라서 블루프린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월드 로케이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노드 구조인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더 타깃의 UV를 월드 공간으로 전개해서 파티클과 렌더 타깃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난 지점을 모두 저장해서 렌더 타깃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인데요. 1번에서는 렌더 타깃을 불러와서 그 UV 값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2번에서는 오프셋과 사이즈의 연산을 통해서 렌더 타깃의 UV를 월드 공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UV를 월드 공간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파티클과 렌더 타깃의 싱크가 맞지 않게 됩니다. 즉 충돌이 일어나도 그 부분에 파티클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3번 구역인데요. get closed point라는 노드를 통해서 충돌하는 지점의 벨로시티를 구해서 렌더 타깃으로 바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get closed point라는 노드의 월드 포지션 인풋에는 1번, 2번을 통해서 구했던 월드 포지션 XY가 들어가고 플레인 포지션의 Z 값을 합친 3차원 벡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번, 2번을 통해서 구한 월드 포지션 XY는 이 get close point의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 타깃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3인칭 블루프린트에선 단순하게 방금 봤던
NS 벨로시티 투 렌더 타겟이라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캡슐 컴포넌트 아래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BP 달러스 블루프린트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루프린트입니다. 달러를 움직이게 하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들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월드 로케이션을 플레인 포지션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NS 달러스는 지페 파티클을 휘날리게 할 나이아가라 시스템인데요. 앞에서 구한 렌더 타겟을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인터랙션을 진행합니다. 리드 벨로시티 리니어 포스에서는 렌더 타겟을 가지고 파티클을 제어할 포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얼라인 스플라인 투 메쉬, 오리엔테이션, 얼라인 파티클스 위드 콜리전 플레인 이 세 개의 모듈을 가지고 종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네, 이전에는 렌더 타겟의 UV 공간을 월드 공간으로 맞추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월드 공간을 다시 UV 공간하고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구한 UV에서 렌더 타겟을 읽어서 벨로시티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렌더 타겟으로 구한 벨로시티 값을 리니어 포스의 벡터 값으로 연결해 줍니다. 멀티플라이 벡터 바이 플롯을 연결해서 원하는 플롯을 곱해서 그 힘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만 설정해도 바닥에 있는 파티클들이 캐릭터를 향해서 약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인데요.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 모듈은 종이나 낙엽같이 얇은 오브젝트에 쓸 수 있는 순정 모듈입니다. 얼라인 스프라이트 메쉬 오리엔테이션 모듈하고 같이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 모듈을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얼라인 스플라이트 메쉬 모듈을 같이 사용하려는 경고장이 뜨니까 픽스 이슈를 눌러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모듈 모두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은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의 드래그 효과가 강해서 파티클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전에 봤던 리니어 포스에서 멀티플레이 벡터 바이 플롯에 플롯 값에 20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은 파티클이 바닥을 향해서 정렬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회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티클스 위즈 콜리전 플레인이라는 모듈로 정렬을 시킬 건데요. 얼로 얼라이먼트 X, Y, Z 모두 체크가 되어 있었지만 X에만 체크하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제 파티클들이 바닥면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파티클들이 공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자연스럽게 바닥면에 파티클들을 붙게 만듭니다. 떨어진 파티클들은 레스트 상태로 전환해져서 여러모로 유용한 모듈입니다. 네, 이제 에디터에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 들어가면 적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요. 저의 움직임과 적의 움직임이 모두 파티클에 반영이 돼서 인터랙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돌 상태하고도 잘 반응을 해서 캐릭터와 잘 반응을 하고 있고 캐릭터뿐만 아니라 배경 오브젝트하고도 잘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디버그 뷰로 렌더 타겟 텍스처를 띄워놔서 실시간으로 어떤 벨로시티 값이 렌더 타겟에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볼 텐데요. 먼저 NS 달러스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파티클들이 한 번만 스폰되면 되기 때문에 루프 비헤이버는 원수로 설정을 했고요. 지금 바닥에 한 5,000개 정도 파티클이 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티클 스테이트에서는 킬 파티클스를 해제해서 계속 파티클들이 살아있게 했고 콜리전에서는 아날라티칼 플레인스라고 가상의 플레인하고 충돌하게 해서 좀 가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투가 일어나는 공간이 완전한 평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볍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드 벨로시티에서 렌더 타겟 벨로시티를 읽어서 리니어 포스에 연결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롯을 곱해서 그 힘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 모듈을 붙여서 종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표현했고 얼라인 파티클스 위즈 콜리전 플레인으로 파티클들이 충돌하는 면하고 일치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모듈을 체크 해제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파티클들이 무작위로 회전하게 돼서 레벨에서 보면 상당히 어색하게 되는데요. 이 모듈의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캐릭터와 반응하는 파티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듈을 다시 활성화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로 와서 플레이를 하면은 네, 캐릭터와 반응하는 파티클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만히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리전 탭에 Resting on Surface라는 설정을 해줘서 바닥에 떨어진 파티클들을 레스트 상태로 설정을 해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유용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벨로시티를 구워주는 모듈을 볼 텐데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렌더 타겟을 설정하고 해상도를 설정한 다음에 Find Colliders 모듈에서 액터를 찾습니다. Find Actors라는 노드로 찾는데 인풋으로 보면은 Rigid Mesh 콜리전 쿼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용자 파라미터로 Rigid Mesh 콜리전을 설정하고 컴포넌트 태그가 콜라이더인 액터만 찾으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Draw Velocity to RT가 있는데요. UV를 다시 월드로 바꿔서 get closest point라는 노드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벨로시티를 렌더 타겟에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디스턴스는 캐릭터 주변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 벨로시티를 샘플링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Z 오프셋은 너무 바닥을 샘플링하면 벨로시티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Z축으로 좀 오프셋을 줘서 샘플링을 한 설정입니다. 3인칭 블루프린트를 보시면은 아까 나야가 시스템을 그냥 단순하게 캡슐 컴포넌트 아래에 넣어준 것이 전부이고 BP 달러스를 보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야가라 시스템의 위치를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world location을 플레인 포지션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야가라 파라미터 컬렉션에서 오프셋과 사이즈는 여기서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플레인 포지션에는 지금 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BP 달러스에서 설정한 get world location 값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야가라 시스템에서 그 힘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멀티플레이 벨로시티를 40 정도로 바꿔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으로 값을 바꿔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아까보다 파티클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보시다시피 파티클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 타겟에 벨로시티를 구워서 캐릭터와 반응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제인데요. 마지막 예제는 캐릭터 표면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입니다. 파티클 캐릭터에 대해 표면에 흐르게 하고 그 궤적을 그리드 2D를 통해서 누적 감쇄시키고 렌더 타깃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한 나야가라 시스템 안에 두 가지 이미터가 있는데요. 하나는 표면을 타고 흐르는 파티클을 제어하는 이미터, 하나는 그 파티클의 궤적을 저장해서 렌더 타깃으로 내보내는 이미터입니다. 핵심 요소로는 스켈레탈 메쉬 표면에 파티클을 흐르게 해주는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 그 궤적을 저장해서 렌더 타깃으로 보내주는 그리드 2D, 파티클의 정보를 읽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파티클 어트리뷰트 리더, 스켈레탈 메쉬의 올드 포지션을 UV로 전달하고 풀룹을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스크래치 모듈이 있습니다.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의 개념은 매트릭스 데모 비주얼 이펙트 테크토크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스켈레탈 메쉬의 표면에 파티클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니셜라이즈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 프리페어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 어플라이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쉬 업데이트, 이 4개의 순정 모듈이 필요한데 셋업이 보시다시피 불편한 만큼 모듈 자체의 설정 값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모듈을 하나라도 만들면 모듈 사용 노트에 어느 스테이지에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알려줍니다. 네, 지금까지 설정한 나야가라 시스템을 3인칭 블루프린트의 스켈레탈 메쉬 아래에 놓습니다.
이것만 설정해도 스켈레탈 메쉬의 표면에 흐르는 파티클이 완성됩니다. 이제 그리드 2D로 파티클의 궤적을 만들 건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리드 2D는 그리드와 렌더 타겟의 셀 사이즈, 해상도 설정, 렌더 타겟에 쓸 변수값 초기화, 변수의 값을 입력, 변수값 렌더 타겟으로 출력,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셋 그리드 2D와 렌더 타겟 모듈입니다. 그리드의 셀 크기와 렌더 타겟의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셀 크기와 렌더 타겟의 해상도를 똑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셋 마스크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입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반복 작업 소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위에서 설정한 대로 그리드 2D로 지정합니다. 초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동 실행을 on 시뮬레이션 리셋으로 설정합니다. 셋 파티클 마스크 스크래치 모듈에선 렌더 타겟에 쓸 변수값을 초기화하였습니다. 드로우 마스크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입니다. 반복 작업 소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위에서 설정한 그리드 2D로 지정합니다. 항상 궤적을 기록하고 있어야 하니 행동 실행을 어레이즈로 합니다. 드로우 파티클 마스크는 파티클의 궤적을 연산하는 나이아가라 스크래치 모듈입니다. 인풋으로는 그리드 2D, 스켈레탈 메쉬, 파티클 어트리뷰트 리더를 받습니다. 파티클 어트리뷰트 리더는 어느 에미터에 파티클을 가져올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선 파티클이 스켈레탈 메쉬의 표면을 타고 흐르게 해주는 이미터인 드롭스를 선택합니다. 드로우 파티클 마스크 스크래치 모듈 내부 노드 구조입니다. 1번에서 그리드 2D의 UV 값을 가져오고 2번에서 UV 값이 스켈레탈 메쉬에 어느 삼각형에 있는지 구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스킨된 메쉬 표면의 월드 포지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for 룹을 통해서 모든 파티클에 대한 마스크 값을 구해서 파티클 마스크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그리드 2D에서 execution index to unit이라는 노드로 UV 값을 구해주고요. get triangle code at UV 노드는 결국 UV의 한 점이 메쉬의 어느 삼각형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삼각형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바이센트릭 좌표로 가는데 그 좌표 값을 내보냅니다. get skinned triangle data WS에서 그 좌표 값을 받는데 결국은 UV 외의 한 점이 스켈레탈 메쉬 표면에 어떤 지점에 있는지 월드 포지션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et particle mask by index는 for 룹을 통한 파티클 마스크를 구하는 커스텀 HLSL 노드입니다. 노드를 펼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for 룹을 통해서 모든 파티클에 대한 마스크를 구합니다. 해당 부분은 for 룹이 시작되기 전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파티클 어트리뷰트 리더를 통해서 파티클들의 전체 개수나 위치, 노멀라이즈드 에이지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포지션과 파티클 포지션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들을 모든 파티클 마스크를 합쳐서 토탈 파티클 마스크라는 변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노드의 오른쪽 끝에 보면 내보내는 변수값 이름이 토탈 마스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값을 파티클 마스크에 곱하기 0.98을 하고 더해줍니다. 곱하기 0.98은 감쇄하는 값이고 더하는 건 누적하는 값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읽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효과를 표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export mask to 렌더 타겟인데요. 그리드 2D에서 셀 사이즈를 가져와서 렌더 타겟의 해상도로 지정합니다. 아까 그리드 2D의 셀 사이즈와 렌더 타겟의 해상도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티클 마스크 값을 리니어 컬러로 변환해서 렌더 타겟에 저장합니다. 네, 이렇게 나온 렌더 타겟 텍스처를 머티리얼에 가져가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마스크 값이라서 응용해서 여러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마스크에 따라서 캐릭터의 피부가 손상된다거나 하는 연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하고 렌더 타겟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궤적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에디터에서 한번 시연해서 같이 볼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캐릭터의 표면을 따라서 파티클들이 흐르고 있고 그 궤적 또한 파티클 위에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디버그 뷰로 렌더 타겟을 띄워놔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마스크가 저장되는지 볼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빗속을 열심히 달려도 파티클들이 캐릭터의 표면을 따라서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야가라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미터가 있는데 스폰 레이트가 지금 한 100 정도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1000 정도로 올려서 컴파일하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파티클이 캐릭터의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원래 숫자대로 바꿔주고, 네, 스켈레탈 메시 로케이션에 어떤 스켈레탈 메시를 샘플링 할지 정해야 되는데 저는 사용자 파라미터에서 스켈레탈 메시를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하고 있고, 이니셜라이즈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시를 설치하시면 모듈 사용 노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모듈을 어느 스테이지에 넣으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토대로 이니셜라이즈 트래버스, 그리고 프리페어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시,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시, 어플라이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시 업데이트, 이렇게 4개의 모듈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정 값은 따로 한 게 있지는 않지만 트래버스 스켈레탈 메시에는 스켈레탈 메시가 또 필요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사용자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dd random velocity라고 하는 커스텀 모듈은 벨로시티의 X값만 사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좌우로 흔들리게 하라고 해서 지그재그 효과를 추가했고, delete stop particles는 일부 파티클들은 캐릭터의 표면을 흐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데 죽지도 않는 파티클들이 가끔 생겨가지고 이전 포지션과 현재 포지션을 비교해서 일정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지워버리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2D 이미터인데요. 보시다시피 렌더 타겟과 그리드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set particle mask에서는 우리가 쓸 particle mask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draw particle mask에서 정하고 있는데 UV 값을 받아서 get triangle 코드의 UV가 UV 위에 한 점이 스켈레탈 메시 트라이앵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 안에서도 어느 좌표에 위치하는지를 저장을 해서 get skinned triangle data WS라는 노드로 넘겨주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노드는 합쳐서 결국 UV 위에 있는 한 점이 스켈레탈 메시의 어느 표면에 있는지 그 값을 월드 포지션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얻은 포지션 값을 커스텀 HLSL 노드에서 스켈레탈 메시 포지션이라는 값으로 받고 그 값과 파티클 어트리뷰트 리더로 읽은 포지션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하고 그 마스크를 다 더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는데 더하는 것은 누적시키는 거고 곱하는 것은 감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쇄 값이 지금 0.98인데 조금 더 낮은 숫자로 입력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레벨에서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은 아까보다 궤적이 짧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감쇄가 빠르게 돼서 트레일의 궤적이 짧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고, 네, 이제 블루프린트를 볼 텐데요. 제가 전체적인 비파티클들을 저장을 해놨고 메시 아래에 나야가라 시스템을 바인딩 해놔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대로 파티클들이 같이 따라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은 좀 보기 편하라고 렌더 타겟을 바로 컬러로 연결을 해놨는데 러프니스와 노멀은 제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러프니스도 좀 다르게 주고 노멀 값도 뽑아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컬러도 원래 색상에 약간 빨간색의 액체가 살짝 묻은 느낌으로 수정을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프라이트 렌더로도 끈 다음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원래 매니퀸의 재질에 그 위에 뭔가 빨간색 액체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가까이서 가면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효과가 좋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멀리서 봤을 때는 꽤 그럴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렌더 타겟을 구워서 캐릭터 표면에 흐르게 하는 효과를 제작해 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은 더 많은 게임에서 앞으로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게임 그래픽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의 눈도 높아져서 게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랙티브한 이펙트와 같이 디테일한 요소들이 결국은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 회자되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너무 어렵지 않은 순정 모드들만 잘 활용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도만 있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